안녕하세요.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파주 야당동 대단지 신축 빌라의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여기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일단 가격이 주변에 있는 신축 빌라들보다 많이 저렴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인데요. 복층이 4억 초반인데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복층 타입이 4억 초반이고, 제가 촬영하는 세대보다 평수가 조금 더 커도 4억 중반 정도 됩니다. 요즘 야당동이나 상지석동에 신축으로 오픈을 하면 4억 후반에서 5억이 넘나들거든요. 복층 가격으로. 그런데 여기는 완전 신축인데도 4억 초반, 4억 중반 요 정도 가격대니까 나는 가격 하나만 놓고 집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분양이 되는 현장입니다.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16개 동이나 되는 대단지인데도 처음에 한 4개 동 오픈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분양이 다 끝났어요. 그 정도로 가격이 주변 이제 신축보다는 많이 저렴하니까 선택들을 좀 빨리빨리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복층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가격 하나만 보고 복층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전체 16개 동이나 되는데 현재 11개 동이 분양이 끝났고 5개 동이 남았는데요. 5개 동도 온전히 다 남아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막 공사 중인데도 와서 계약들을 하시고 현재 완성이 된 곳은 이제 입주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를 보고 진짜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정말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분양이 됐던 현장입니다. 작년부터 분양을 공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주변이 많이 비싸니까 나는 가격만 착하면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쨌든 다른 현장보다는 가격이 많이 착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차 공간을 볼 텐데요. 주차는 겹주차가 없습니다. 다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는 지층에 해당하거든요. 이 지층에는 주차장하고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이게 세대별로 또 주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지하 1층 공간에는 창고까지 잘 갖춰져 있는 복층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오면 계단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바로 탑승이 가능하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조금 널찍한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2.9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2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살짝 직사각형이라서 기본 신발장이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좌측에, 정면의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이 짧은 복도식 구간에 방 2개, 욕실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침실입니다. 에어컨은 아직 설치 전입니다. 모든 방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 첫 번째 방은 한쪽 길이는 3,300 정도 되는데 이 가로 사이즈가 2,600, 7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놓고 보면 3,000에 3,000 정도. 붙박이장, 수납장 하나 갖다 놓고 침대, 그리고 책상 이 정도 갖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방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 뒤로 이렇게 작은 야산이 보여서 풍경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공간의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하고요. 나와서 바로 옆을 보면 아래층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문이 달린 부스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실 맞은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될 예정이고, 안방이니까 이제 방 크기는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안방에 욕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 뒤로 샤워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단가 할 수 있는데, 안쪽을 보면 이 뒤에 이렇게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이 잘 분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깊이가 2000이 좀 넘으니까요. 여기다 행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10자 이상의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상의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방 2개, 욕실을 봤고요.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은 충분히 널찍한 편입니다. 딱 보셔도 거실이 좁지 않구나 라고 느껴지실 건데, 충분히 넉넉하게 거실은 만들어 놨고요. 거실 쪽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남향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뷰는 딱히 없습니다. 앞에 다른 빌라가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면 뷰는 딱히 없는데, 이 옆 세대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뷰가 좀 중요하다 그러면 옆 세대를 보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세대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세대를 촬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쪽 세대 401호는 앞에 이렇게 빌라가 있어서 뷰는 딱히 없지만 402호는 가운데가 조금 더 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식탁 자리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용 식탁은 이 앞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박스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란히 2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주방 공간이고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될 거고, 싱크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럼 레인지 후드가 여기에 있겠죠. 이 위에 이렇게 메리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다용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살짝 직사각형이긴 한데요. 충분히 널찍한 편입니다. 정면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놓으면 좀 공간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 봤고요. 안쪽에 있는 남은 방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될 거고, 이 방도 첫 번째 방처럼 한쪽 길이는 3000이 좀 넘는데 이 가로 길이는 250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작은 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방 3개, 다용도실, 그리고 욕실 2개가 있죠. 안방에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복층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6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조금 좁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올라오면 복층은 또 넓게 잘 확장을 해 놨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은 복층의 거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마감이 다 안 돼 있어요. 현재는 임시장판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데 요거는 다 마루 시공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가 다 안 돼 있는데 제가 먼저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올라와서 이렇게 복층의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봤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아마도 제가 볼 땐 설치를 하게 되면 욕실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도 거실만큼 좀 넓은 공간이 나와요. 여기를 뭐 방 분리를 하면 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보조 주방도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쪽 어딘가에 보조 주방을 설치하면 여기를 복층의 주방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문을 달면,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는 침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이 제법 넓죠. 자, 이런 공간 하나, 그리고 옆에 하나,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 자리, 그리고 올라왔을 때 보이는 여기 넓은 거실 공간까지 해서 복층 충분히 넓고요. 층고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고르게 좀 높은 편이에요.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좀 낮은 곳인데 낮아도 2m가 넘고요. 높은 쪽은 2200 정도 되니까 복층의 어느 공간을 가시더라도 다 서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복층의 테라스입니다. 복층 테라스 살짝 직사각형인데 네모 반듯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여기대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수도랑 전기 콘센트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물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안쪽에 욕실에서 호수 연결해서 끌고 나와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끝으로 뷰를 보면 복층 테라스의 뷰가 뭐 딱히 없습니다. 정면에는 빌라가 있기 때문에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 옆도 그렇고 앞도 그렇고 복층의 뷰는 딱히 없는 세대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가격대입니다. 일단 상지석동, 야당동 이런 곳에 신축 오픈하면 이제 기본이 5억이 넘어요. 4억 후반도 거의 볼 수가 없고, 이제 5억이 넘거나 심지어는 초역세권 이런 데 들어서면 6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실제로 가격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4억 초반, 그러니까 제가 촬영한 이 집이 4억 초반이고, 여기보다 살짝 또 조금 더 넓으면 4억 중반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복층 중에 와서 둘러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집이 요즘 집들처럼 뭔가 인테리어가 특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 기본 형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옵션도 딱히 없고요. 에어컨 등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옵션 빼고, 그리고 내장재도 기본, 준수하지만 좀 기본 형태의 그런 내장재니까 나는 인테리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최고입니다, 이러신 분들이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